한국이 산유국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식 스토리입니다. 이번에는 한국이 산유국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아볼 텐데요. 한일 공동개발구역, 즉 JDG는 제주도 남쪽과 규슈 서쪽 사이에 남한 면적의 82%인 82,000제곱킬로미터의 해역으로 한일 대륙분 공동개발협정으로 설정해서 JDG 내의 천연자원을 공동으로 탐사하고 쓸 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JDG의 자원 매장량은 한국석유공사 및 중국 석유회사에 따르면 석유 1억 6천만 배럴과 가스 3,714억 배럴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중국이 JDG 근처에 1998년부터 해상 유전을 세워 하루 12,000배럴의 석유를 생산해 왔는데요. 2023년 6월 기준 중국이 총 18개의 해양 구조물을 설치한 만큼 JDG 내 에너지 자원 매장 가능성은 작지 않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2024년 한국석유공사가 동해, 서해, 남해에서 석유, 가스를 시추해 오다가 동해, 경북, 포항, 영일만 인근 심해에서 석유가스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동해 심해 석유, 가스 추정 매장량이 약 35억에서 140억 배럴이라고 밝혔고 이 중 가스가 75%, 석유가 25%로 추정됩니다. 21세기에 발견된 최대 심해 유전으로 평가받는 남미 가이아나 광구의 매장량이 110억 배럴 규모란 걸 고려하면 동해 심해 개발은 잭팟이라 부를 만한데요. 이 정도 규모는 한국 전체가 가스는 29년, 석유는 4년 넘게 쓸 수 있는 양이죠. 이미 상당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세계적인 에너지 개발 기업들이 동해 심해 개발에 참여할 의사를 밝힐 정도로 가능성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동아시아 해상에서 속속히 발견되는 천연자원이 전부 한국 거라면 어떨까요? 단순 계산으로 볼 때 최대 3,856억 배럴 규모의 석유, 가스가 모두 한국 거라면 기축 통화는 달러가 아닌 원화가 됩니다. 한국이 방대한 천연자원까지 보유하게 되면 상온 초전도체를 발견한 것만큼 놀라운 일로 한국은 초강대국의 반열에 오를 수 있습니다. 너무 과장하는 거 아니냐고요? 동해에만 매장된 석유, 가스 가치가 1조 4천억 달러, 한화로 2,200조 원이나 되니 JDG까지 포함하면 그 26배로 약 36조 달러, 한화로 약 5경 원이나 됩니다. 물론 러시아에 매장된 천연자원 가치인 75조 달러, 한화로 약 10경 원에 비하면 적지만 한국은 석유, 가스 없이도 러시아와 국내 총 생산이 별로 차이 안 납니다. 이 말인즉 한국의 원래 국내 총 생산에 천연자원의 가치까지 더하면 그 일본과 인도의 국내 총 생산을 따라잡는 것도 꿈 같은 일은 아닌데요. 한국은 동해와 JDG의 석유, 가스의 해상 유전을 건설하고 그렇게 벌어들인 돈으로 군사력을 키워서 중국조차 감히 넘보지 못할 한국 경제 수역을 만들어 나가는 것도 꿈은 아니죠. 일단 한국은 동해 가스전에서 2004년에서 2021년까지 약 4,500만 배럴의 가스를 생산하고 그동안 매출 2조 6천억 원, 순이익 1조 4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그렇다는 건 규모를 3,856억 배럴로 키우면 순이익만 1경 1,996조 원이라는 계산이 나와서 이 정도면 국채를 다 갚고 군사력을 얼마든지 키울 수 있습니다. 순이익 1경 1,996조 원을 현 국내 총생산에 더하면 1경 4,239조 원으로 3경 5,888조 원에 이르는 미국의 국내 총생산을 2.5분의 1 정도 따라잡는 기염을 토하는데요. 이 정도면 미국, 중국에 이은 세계 3위 경제 대국으로 단독으로 유럽연합과 맞먹는 정도라 핵 없이도 국제사회에서의 위치가 더 높아지죠. 현 한국의 1년 예산은 약 656조로 순이익으로만 약 18년치의 예산을 벌어들이는 셈이니 이 돈이면 정말 많은 걸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순수이익을 전 국민에게 분배한다고 하면 인당 2억 3,992만 원이나 받을 수 있어서 이 정도면 저출산이고 부동산이고 그냥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군인이 지원을 안 한다고요? 그럼 간부부터 연봉 1억 원으로 올려줘도 순수익에 비하면 껌값이죠. 지금도 간부 연봉 4천만 원이라고 하면 할 사람이 생각보다 많을 텐데 그 2배 이상은 말 다 했습니다. 군인 외에 경찰, 소방관 등 여러 직종의 연봉도 지금의 2배 이상으로 늘려주면 그 노고에 어느 정도 보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 문제뿐만 아니라 군사력도 얼마든지 강화할 수 있어서 소총 뽑듯 구축함을 뽑을 수 있는데요. 다만 구축함은 운용하는데 많은 인력이 들어가는 만큼 유인함보다 무인함 위주로 구성된 무인함대 구축이 더 실용적입니다. 무인함대는 무인함과
드론 등으로 구성돼서 인력 손실 걱정 없이 얼마든지 공장에서 찍어내 물량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데요. 순이익의 10%만 국방비로 투자해도 미군의 1년 국방비보다 많은 1199조로 현무3 10만 9천 발을 살 수 있는 돈입니다. 이 정도면 현 중국 해군이 보유한 함정수가 730척이니 항공모함부터 고속정까지 척당 149발씩 쏠 수 있습니다. 군사력에 관한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는 이유는 석유, 가스는 그 자체만으로 전쟁을 결심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천연 자원이기 때문인데요. 에너지 자원으로서의 가치만 따져도 엄청나지만 여기서 파생되는 수많은 품목을 고려하면 그 가치는 가히 어마어마합니다. 괜히 사우디 같은 산유국들이 석유, 가스로 최대 부국들의 자리에 오른 게 아니지만 동아시아의 정세와 별개로 중국과 일본도 이런 노다지를 놓칠 순 없습니다. 한일 공동개발협정 기한이 만료돼서 중국 해군이 JDG를 쌈싸먹을 때 한국 해군과 해상자위대가 개입하면 그대로 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죠. 중국 해군은 미 해군조차 수적으로도 질적으로도 상당한 수준으로 올라왔다고 인정할 만큼 상당한 수준의 전력을 확보했습니다. 중국 해군도 미 해군의 항모전단은 정면 승부로 이길 수 없다는 걸 알아서 항모 킬러라 불리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실전 배치했고 원자력 잠수함도 다수 확보한 상황입니다. 반면 한일 양국은 원자력 잠수함은커녕 경항모조차 보유하지 못한 상황이라 중국 해군에 비해 불리한 게 사실인데요. 중국 해군이 미 해군과 비교하면 약해 보이지만 중국 해군을 한국 해군과 해상자위대에 비교하면 승리를 장담하기 어려울 정도로 강하죠. 물론 한일 양국의 미사일 전력은 세계적인 수준이지만 문제는 중국도 그렇다는 점으로 항모 킬러라 불리는 극초음속 미사일은 스펙 뻥튀기를 고려해도 위협적인 건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한일 양국이 협력해서 공동개발 협정을 연장하는 거지만 일본도 자국의 이익을 포기하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 버블 경제가 무너진 이후로 장기 저성장의 늪에 빠진 일본이 JDG라는 황금알 낳는 거위를 한국과 나누기란 불가능에 가까울 텐데요. 아니면 미국이 개입해서 JDG 사안을 중지하는 방안도 있겠지만 이미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가자지구 전쟁으로 세계 경찰 역할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죠. 게다가 한일 양국이 만약에라도 중국과 대결하면 북한과 러시아가 어느 편에 설지는 이해관계를 고려하면 어렵지 않게 답이 나옵니다. 러시아는 이미 정치적으로 민감한 소련의 6.25 전쟁 참전 사실을 공개적으로 인정한 만큼 북한과 협력할 거란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일 양국이 중국과 대결하면 북한과 러시아는 중국을 지지할 가능성이 매우 크고 중국은 이러한 지지에 힘입어 해상 패권을 두고 무력도 불사하겠는데요. 물론 중국에는 대만 문제가 있지만 대만을 침공했을 때 얻는 이익과 JDG를 차지했을 때 얻는 이익을 저울질하면 위험성 대비 이익이 더 큰 쪽으로 저울이 기울어지겠죠. 만약에라도 해상 패권을 두고 전쟁이 발발하면 앞서 언급한 대로 현무3 10만 9천 발이라도 보유하지 않는 한 한일 양국이 중국 해군을 상대로 압승하긴 어렵고 서로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군사적 충돌도 충돌이지만 석유 가스 시추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문제는 어떨까요? 군사적 충돌 다음으로 신경 써야 할 문제는 환경으로 3,856억 배럴 규모의 석유 가스를 시추하는 과정에서 환경 문제가 필연적으로 발생합니다. 당장 석유 가스를 탐사하기 위한 지진파 탐사는 10에서 12초 간격으로 24시간 내내 수류탄이 바로 옆에서 터지는 수준의 폭음을 발생시켜 해양 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치게 되는데요. 그 다음 단계로 석유 가스가 실제로 매장됐는지 확인하는 해저에서 진행하는 시추 탐사는 원유 유출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죠. 2010년 석유 시추선 디버터 호라이즌은 미국 멕시코만 연안에서 시추 탐사를 하다가 폭발 사고로 11명이 사망하고 한반도보다 넓은 해역이 기름에 오염됐습니다. 한국도 원유 유출 사고가 있었던 만큼 원유 유출 사고는 그 일대 해양 생태계를 싹 날려버리는 환경 재앙입니다. 물론 돈만 보고 환경을 무시한 채 지진파 탐사와 시추 탐사는 물론 시추까지도 진행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망가진 해양 생태계는 뒷세대의 몫인데요. 지구온난화가 이미 마지노선을 넘어간 이때 돈일지 미래일지 정하는 건 결국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한국이 산유국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아봤는데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 스토리였습니다.